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흔히들 독서의 계절을 가을이라고 말하는데요. 꼭 가을에만 독서를 한다기보다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즐기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책 읽기를 미루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참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는다면 하루를 또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알찬 지식과 또 다양한 시각을 키워줄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 읽을 책은요. 닐 게이먼의 멋지게 실수하라 이 책입니다. 계명대 임원우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책 표지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닐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받아보는 순간 그 핑크색 표지와 또 멋지게 실수하라에서 뒤집어 써 있는 이 실자가 제 눈길을 확 끌었는데요. 이 실자를 뒤집어 쓴 것은 아마도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실수도 해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야 답이 보인다라는 이 저자의 연설을 임현우 디자이너가 아주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표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제 패션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앞으로 또 좋은 말씀 기대해 볼 텐데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보면은 어떤 다른 책에 비해서 좀 약간 특이한 구성? 그 다음에 비주얼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컬러도 강렬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배치 같은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일단 뭐니 해도 닐 게이먼의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하고, 그 다음에 임 작가님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제 핑크색이라고 하는 색상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제 첫 번째 눈에 띄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이게 타이포그래피와 섞여서 만들어진 책이어서 그런지 사실 조금 읽기가 난해하더라고요. 좀 일반적인 책하고는 조금 디자인이 달라서 대체 이 저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랬습니다. 아니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작가가 이제 대학에서 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안에 비메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동영상이 들어져 있어서 사실 저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비메오 동영상을 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학과이다 보니까 책을 텍스트로 읽는 거라기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보는 거가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이 저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는지 좀 이해하고자 영상을 봤는데 좀 보고 나니까 조금 와닿는 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목이 멋지게 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저자가 말하는 멋지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수, 성공으로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세 분 교수님의 다양한 전공적인 지식과 함께 앞으로 풍성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요. 내가 만약 닐 게이먼의 조언과 나만의 작업으로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수님들마다 각자 개성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닐 게이먼이 멋지게 실수하라,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런 조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은 엉뚱한 그런 전시를 기획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버려지는 쓰레기들, 예를 들면은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은 폐연수막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폐연수막을 가지고 레드카펫용 드레스를 만들어 보게 한다면 재밌는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 이제 영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사나 아니면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이렇게 전문적인 방법을 가지고 찍거나 하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일상을 하루하루가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찍어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와서 나를 표현한다라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닐 게이먼의 조언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 어떤 융합적인 콜라보를 하는 그런 기획을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일 중에서 이렇게 제일 딱 떠올렸던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그 2012년도 여수 엑스포에 EDG라고 해서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라고 하는 거의 메인 스트릿에 그 어떤 그 공모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작가랑 국내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이제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그 작업이 이제 제가 할 일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과연 아이디어를 낼까, 그런 거에 대한 실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굉장히 큰 부담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다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전공가는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식들을 조금 이해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양의 특성이라든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거의 소재들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평소에 이제 그냥 문화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 어떤 플래시몹,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래시몹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문자를 우리가 사인 있게 보내면 서울역에서 1시에 만나서 와! 소리 지르고 끝나자 하는 걸 이제 딱 문자 받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서 그걸 하는 게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때 마침 그 MIT 그 센세이블 시티 랩이라고 하는 그 랩에서 그다음에 그 MIT의 항공우주공학과와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그 진행했던 프로젝트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플래시몹과 딱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정말 재밌는 뭔가 콘텐츠가 나오겠다는 딱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뭐 해양 전문가, 디자이너, 건축가, 그다음에 인문사회학과, 이렇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협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 아이패드에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MIT의 센세이블 시티 랩에서 연구한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소형의 헬리콥터가 어떤 그 미리 프로그래밍된 그런 어떤 어서링 그 기술에 의해서 공중에다가 어떤 형상을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러한 기술이 이제 첨단의 그런 IT 기술들을 이렇게 다 합쳐서 다양한 그런 어떤 형상을 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그 TV의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미디어 파사드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허공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미리 제작된 그런 어떤 그 언어에 의해서 다양한 그 3차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제가 했던 작업 같은 경우는 그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현상과 그다음에 그 MIT에서 연구한 이 기술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그 EDG라고 하는 그 엑스포의 메인 스트릿에 정중앙에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만드는 기획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프랑스의 영상 조형물 작가인 또 알렉스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시각화해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차원의 그런 형상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과거의 프로젝트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흥미가 진진해지는데요. 이쯤에서 잠깐 책 속의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더욱더 흥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닐 게이먼의 멋지게 실수하라입니다. 이 책은 매력적인 작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창조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깨뜨리고 틀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좀 더 흥미진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실수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만큼의 창의적인 방식, 당신만의 규칙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영상을 보니 창작을 위해선 멋지게 실수하고 도전하라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그럼 언제 또 어떨 때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김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책 딱 들었을 때요. 사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물론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되게 도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즐기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내가 원래 기획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든지 해봅니다. 그래서 해봐서 계획대로 되면 굉장히 해피하고요. 그다음에 계획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희열을 느낄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 교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그런데 사실 실수 앞으로 그 결과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책을 읽고 실수에 빠져서 자존감에 빠져 있을 때 읽으면 좋겠다. 혹은 또 창의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선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 위에 존재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식을 책이 주고 또 책은 생각하는 힘과 또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이 책은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창의력에 대한 독특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럴 때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 문구예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봤는데 계속 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목표와 꿈 그리고 이제 현실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의 특성상 이제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질 때 작업을 하고자 하지만 이제 또 현실에 있어서 현실의 무게에 의해서 이제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자기의 작품이나 예술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고 또는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좀 내려놓을 때도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조금씩 작아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책을 읽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네, 우리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저도 왠지 힘이 막 나는데요. 사실 책에서 저 작가는 실수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계속 해보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사실은요. 물론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죠. 다들 하셨을 텐데 교수님들은 뭐 직접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또 연구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실수가 있으셨을 텐데 한번 경험담 나눠주세요. 네, 저는 실수에 관련해서 독특한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점 교류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짧은 영어 실력으로 제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로잉 영어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드로잉을 선택을 했는데 첫날 교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그리고 싶은 거 무엇이든 하나를 그려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보니까 아주 크고 오래된 버드나무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그려서 아주 자신감 넘치게 돌아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제 그림을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한 미국 학생이었는데 똑같은 버드나무를 엉성하게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천사를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의 그림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나무 아래에서 생을 다한 비둘기 한 마리가 영원히 머물고 있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의 그림에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만 숙제를 하나 따로 내주셨는데 똑같은 버드나무를 무릎에 연필을 묶어서 다시 그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무릎에 연필을 묶어서요? 그래서 네. 무릎으로 그려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약간 좀 억울한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게 바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멋지게 실수하라. 실수를 통해서 편견을 깨고 나만의 멋진 작업을 만들어 보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릎에 그 연필을 묶어서 그렸더니 더 좋아하셨나요? 무릎에 연필을 묶고 저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또 그게 그려봤어요. 가능한가요? 무릎에 연필을 묶고 그림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가요? 무릎 꿇고 그리면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또 사실적으로 그려가려고 정말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하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해봐라. 실수를 마음껏 해보라라는 의미였는데 저는 무릎에다 연필을 묶고 실수를 안 하려고 저 길을 그 썼던. 버드나무 그림 꼭 보고 싶어요. 사실 그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창의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림을 그려오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작품을 놓고 왜 이걸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물어보게 네. 되는데 우리나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왜 표현했는지 그리고 여기다 점을 왜 넣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놓고 이 점은 왜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본 비둘기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그런 그 안에 내가 나의 생각과 컨셉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 저 비둘기를 얼마나 잘 그렸냐가 아니라 비둘기를 왜 그렸냐가 아마도 초점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다 유학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성격에 굉장히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그 현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결혼을 이제 일찍을 해서 애를 일찍 놓고 이제 현장에를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한 16년 동안 그 노가다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고 많은 실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치수들과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공간에서 적용되는 또는 원하는 그런 치수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틀에 박힌 공부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될 때 얼마나 수많은 실수를 했는지 이미 저는 기억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던 그 경험 하나는 제가 이제 그 현장 경험 한 10년 차 이상 되었을 때요. 그때는 이미 좀 이렇게 현장의 베테랑이 돼서 거기 이제 작업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어떤 큰 학원에 로비에 보통 이렇게 그 데코 타일을 깝니다. 바닥에. 그럼 그걸 깔게 되면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패턴의 색과 그 패턴이 되는 색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오더를 하는데 그 오더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모양이 이제 달라지게 생겼죠. 근데 이제 이 학원이 오늘 이 바닥을 깔고 내일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수 반장님께서 김 실장 이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막 고민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바꿔서 새로운 거를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 그 수목 그림 찾기 할 때 이렇게 나보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해봤다가 원래 기획했던 그런 디자인보다 훨씬 재미난 게 나와서 결국은 마무리를 잘 했고, 이게 굳이 이렇게 나쁜 현재의 그런 상황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좋은 교훈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어떤 그런 실수 경험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다시 또 책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작가는 인생의 목표를 멀리 있는 산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산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더 멀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 뭐 이런 목표관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조언에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가다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 목표에 가까워지나 멀어지나, 그리고 내 초심이 무엇이었나 다 잊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작가의 조언처럼 한 번씩 나를 되돌아보고 기준을 다시 세워서 확인해 본다면 적어도 내가 향하는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내 인생의 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산을 향해 갈 때 최대한 내가 하는 일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봤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은요? 김경 교수님이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사실 뭐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제 작은 거에 집착할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제 좀 멀리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작은 스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우리가 일희일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의견에는 굉장히 동감하는
생각이.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라는 게 저도 사실은 많이 조언도 듣고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제 큰 그림을 그려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어떠세요? 그래, 뭔가 목표가 있고 큰 산을 바라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의 그 인생 철학 중에 하나는 그냥 지금 닥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책임감 있게 행동과 말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산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고 또 깊이감이 있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라. 사실 디자인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실 뭐 자기계발서 같은 그 내용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인생 토론 같은데요. 네, 디자인을 통해서 또 이런 인생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닐 게이먼의 조언은 불가능의 도전, 또 나의 목표, 실패, 실수, 나만의 스타일, 또 프리랜서 되는 법으로 총 6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 6가지의 어떤 이런 키워드 중에서 뭐 가장 와닿았던 뭐 조언이 있으시다면? 저는 당연히 4번째 실수를 하라였는데요. 이 그 책에서도 닐 게이먼이 캐롤라인을 잘못 발음했더니 코렐라인이라는 이름도 꽤 괜찮은 이름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인류의 너무 인류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그 위대한 발상들은 전혀 새로운 것에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재발견하고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러한 발상을 다시 한번 뒤엎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법인데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창의력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매력적인 실수를 하라라는 조언이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아예 책을 딱 간결하게 요약을 딱 해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읽으셨나 본데요. 네, 네, 김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김은경 교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려면 저는 이제 2번째 조언.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저질러봐라, 해봐라. 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실수를 하게 될지, 성공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두려워하고 너무나 그 앞에 계획에 대해서 재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마음 먹으면 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요. 네. 교수님들이 이렇게 선택하신 부분들이 교수님들 성향을 다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스타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그렇다고 또 약간 그런 아니에요. 건 스타일 아니지만, 좋으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뭐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약간 조금 너무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고,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창의력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또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패턴이나 또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하나의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패션 하시는 김은경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어느 색깔이 컬러가 유행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 컬러가 쭉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성형도 해서 나가보면 굉장히 비슷한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작품에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작품하지 않는 나의 생활이나 아니면 또를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나만의 스타일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나만의 스타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나만의 창의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몰개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천편일률적인 어떠한 그런 그 디자인과 환경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밑줄 짝 낭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세 분들께서 읽어보시면서 그래도 가슴에 와닿던 어떤 문장이라든지 문맥이 있으시면 한번 낭낭한 육성으로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이 표지에 병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핑크빛 바다 위에 이 병들이 둥둥 떠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그 병들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면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병이 도대체 뭘 의미하나 좀 궁금해졌는데 그 해답을 찾은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삶, 예술 속의 삶은 때로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에서 병의 메시지를 담아 물에 띄워보내는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병들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면서 마침내 누군가가 당신의 병을 보고 안에 든 메시지를 읽고 나서 다시 병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 다시 당신에게 흘려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병 속에 메시지를 넣어서 바다에 띄워보냈는데 그걸 누가 발견한다.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렇죠. 내용인데. 예. 그걸 이제 발견해서 답장을 써서 다시 띄워보냈는데 내가 받아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하고 더욱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면서 이 표지의 병의 의미를 찾은 그런 대목이었어요. 네, 김경 교수님의 병의 의미와 함께 우리 또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읽을까요, 그러면? 네. 자, 저는 글을 쓰면서 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모험하는 것처럼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된 큰 글씨가요. 이것은 인생을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제일 와닿고요. 글쎄요, 인생을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렇다면 역으로 일하는 것을 인생처럼 즐겨라. 라고 하면서 그 뭔가 내 열정을 쏟으면 좀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 교수님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스타일에 관련되어진 내용인데요. 책을 좀 펼쳐놓고 그랬네요. 자, 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소리를 내고 나서야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는 없고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만의 목소리, 당신만의 생각, 당신만의 이야기, 당신만의 이상. 그러니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쓰고 그리고 만들고 공연하며 춤추며 살아가십시오. 당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그런 됐습니다. 멋진 문구가 있었나요? 나는 그 새로운 문구를 열심히 읽었는데 한 3-4번 읽었는데 되게 멋진 문구인 것 교수님 오늘 무슨 같네요. 스타일 멘토 같으세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멋진 작업을 만들어 버리세요라는 코너를 보면은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교수님들께서 우리 각자 분야, 뭐 패션, 디자인, 영상 분야에 이제 속해 계시는데 작업을 하신다면 또 어떤 질문을 이렇게 또 본인에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고양이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 질문 뭐 이렇게 해보고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책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신의 가장 멋진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칸이 있고 이렇게 비어져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앞으로 꿈꾸는 또는 과거에 지나왔던 그런 날 중에서 멋진 날이 있다면 한번 뭔가 재밌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책에 나온 질문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 실수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하고 멋진 작업으로 만들어낸 제가 만나본 어느 미국 대학 교수님의 그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린 많은 그림 중에 그 도심 속의 공원을 그린 드로잉이 하나 있었는데 만년필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뭐 공원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 뭐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아주 평범하고 평온한 공원의 모습이었는데 그 하늘 위에 잉크가 번져서 생긴 듯한 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잉크가 번져서 생긴 실수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서 눈을 깜빡거리게 되는데 그 깜빡일 때마다 검은 블럭들이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는 하늘을 바라볼 때 간헐적으로 보이는 그
검정색 그 블럭들을 표현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멋진 작업으로 만들어가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어도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또 주눅들지 않는 어떤 당당함도 이렇게 아주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자기만의 생각을 고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요. 우리 행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실수하라. 이 책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우리 계속 얘기했던 실수입니다. 한번 이 실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해볼게요. 네. 운을 띄워주실래요? 어렵다. 저는 책을 잘 요약한 이행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계속 이렇게 요점 정리를 제일 잘해주시는데, 네. 실패가 두렵다면 수차례 실수하라. 네. 정말 딱 요점이 쪽집게 선생님이신데, 우리 김 교수님. 저는 그렇게 그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거와 같이 이번에도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공원에 산책을 또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무척 좋은 날 거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을 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행시를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여기 책으로 통통 제목도 넣고요. 여기 약간 합성해가지고 흑백으로 해서 이렇게 이행시를 지었는데요. 실천궁행 이면 수적석천이라. 그래서 좀 약간 심오한 제가 그 고사성어를 갖고 왔는데요. 그 뜻은 이제 내가 실제로 몸소 이행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 시를 짓게 된 것은 이제 항상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이제 공원에 산책을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산책을 다닐 때면 이제 좀 그런 어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야지 또는 하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치유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삭히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다 많이 바쁘신데 그랬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햇빛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의 치유도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적극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지금 즉석 지은 거긴 한데. 네, 우리 최 교수님은요? 갑자기 쪽집게 선생님과 사자성어 앞에서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좀 약간 코믹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딸에게 하고 싶은 말로 운 띄워드릴게요. 실 같은 희망으로 수학 문제를 풀다. 농담이었고요. 그냥 다시 하도록 할게요. 괜찮은데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게. 실 같은 희망으로 수학 문제를 풀다. 현실에 팍팍 다가오는데 그거는. 그렇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진정한 인생을 할 수 없겠죠. 소름 끼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예. 그냥 정말 스타일 있으신데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닐 게이머는 스티브 킹이 말한 이건 정말 훌륭하군요. 당신도 즐겨보세요를 가장 멋진 조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들었던 멋진 조언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닐 게이먼도 당신도 즐겨보세요라는 조언을 가장 멋진 조언이라고 했지만 그 조언을 들었던 당시에는 즐기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흔한 조언이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조언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인데요. 제가 어려웠던 그런 힘든 상황에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화를 냈죠. 정말 하기 싫은데 피하고 싶은데 즐기란 이게 조언이라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즐기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깨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고1인데 아침마다 제가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겁게 공부하자. 공부를 화이팅. 즐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 교수님 어떠세요? 뭐 사실 조언이라기보다요. 제가 그냥 우연히 텔레비에 지나가는 광고 보고 나름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거 말씀드리면요. 저는 나이키 광고에서 Just Do It. 앞에서 제가 한 말하고 계속 뭐 맥락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표시 일관하면서 나오고 네, 계세요. 하지만 일단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에게 그 도전을 좀 많이 권유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면은 좀 이렇게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많은 창의성이나 창의적인 작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Just Do It이라는 그 조언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무작정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죠. 재밌는 이야기.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현장에서 실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제일 큰 실수라면은 저는 아기도 일찍 낳았고, 그래서 아직 실수네요. 애를 키우지 못할 그런 어린 나이에 아들 둘 낳아서 아이와 같이 함께 자라면서 뭐 지금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복무 하면서 이제 자기 앞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 컸지만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실수였고요. 이렇게 좀 남들보다 뭔가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그 인생의 순간순간이 매번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자기 나이에 항상 그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한참 모자라는 때 이미 시작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애들 키워놓고 돌아보니까 그게 꼭 나빴던 거면 참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에는 너무 편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애들도 다 크고 또 이렇게 자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막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러네. 그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런 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뭔가 실수를 하는 거에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거에 좀 익숙하라는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 많은 실수를 통해서 결국 김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런 에너지 넘치는 또 삶을 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름 내공도 굉장히 좋으시고 자꾸 한 이렇게 울컥하지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님 얘기를 밤도 세워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뭐 기존에 이제 책으로도 나왔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약간 광자가 미칠 광자여서 조금 이렇게 어감이 약간 좀 세죠. 센 경향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즐긴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즐겨야 그리고 그래야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그 목표에. 예. 너무 딱 동감이 가고요. 진짜 뭐든지 미쳐야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그러지 않고서야 그거에 좋은 뭔가가 이루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한번 이 책을 추천한다면 재미있게 읽으셨는데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실수를 좀 싫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아마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실수를 하면은 좀 무능하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실수, 정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닐 게이먼도 이 책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직접 부딪히고 매력적인 실수도 마음껏 저지르라라고 그 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듯이 막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서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이 정해졌을 그 시점에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뒷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교보 책방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작가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을 이제 전달을 해 주시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책방에 가서 바로 그 문자를 봤으니까는 바로 책을 찾아서 봤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 책은 내가 그 작가님한테 받기 전에 한 권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제 저희 큰아들도 이제 건축 디자인 전공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곧 사회에 초년생으로 곧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거를 이렇게 선물을 해서 이제 읽어보고, 뭔가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가 그런 이제 도전을 많이 해보고, 그런 이 책을 통해서 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좀 시작하라고 해서 선물을 하려고 한 권 샀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김은경 교수님과 이제 굉장히 의견을 같이 하고요. 뭐 초년생들 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저는 조금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학생들 청소년 시기에 막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가 조금 더 좀 완성되기를, 그리고 완벽해지기를 조금 이제 아이들이 추구하잖아요. 그럴 때 그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수와 그리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해주기 위해서 청소년들도 좀 읽었으면 하는 권장 도서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교수님들과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도 한번 이제 더 멋지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실수를 해보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실수는 도전이고 도전은 곧 창조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책과 세 교수님의 대화로 또 다른 디자인 컬래버레이션을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창조적인 작업에 눈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멋지게 실수하세요. 지금까지 닐 게이먼의 멋지게 실수하라와 함께 했습니다. 본북TV 해외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을 통해 해외 서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